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자, 교과서는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단일인자 유전의 유전자가 상염색체, 남자와 여자의 공통으로 있는 상염색체에 있느냐, 아니면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느냐라는 걸 구분되고요. 이 중에서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대립 유전자가 2개 있느냐,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 있느냐라는 것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개념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요 유전자가 상염색체, 남자와 여자 공통에 존재하는 염색체에 있을 때, 즉 남녀 차이 없는 이러한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크게 대립 유전자가 2개인 경우,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대립 유전자가 2개인 경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이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혐알기라는 형질이 있을 때 이 혐알기에는 혐알기가 가능한 유전자, 혐알기가 불가능한 유전자가 2개 있어요. 대립 유전자가 2개.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2개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우, 혐알기, 이마선, 쌍꺼풀 모두 포함되고요. 이때 우성은 라지 R, 혐알기 라운드, 혀를 동그랗게 만다 해서 라지 R 쓰고요. 열성은 스몰 R 이렇게 표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은 유전자형이 라지 R 또는 라지 R 스몰 R일 수도 있고 스몰 R일 수 있고 혐알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스몰 R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가계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 단일인자 유전에서, 사람의 유전에서 핵심은 가계도 분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찬찬히 해볼 건데요. 이 내용은 교과서 90페이지에 그림 2-8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혐알기 가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 사람만 혐알기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봤듯이 혐알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스몰 R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몰 R 이렇게 바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계도의 사람이 열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열성 순종을 씁니다. 이 경우에는 스몰 R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악할 거는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라지 R일 수도 있고, 라지 R, 스몰 R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돼요. 우리 사람은 항상 유전되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이때에 감수분열하기 때문에 하나씩만 물려줘요. 즉, 이 사람은 부모 각각에게서 스몰 R을 1개씩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 R이 2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몰 R 혐알기가 불가능한 양친, 부모, 엄마와 아빠는 스몰 R을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라지 R, 스몰 R이다.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이 스몰 R의 자녀들도 알 수 있어요. 이 스몰 R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자신의 스몰 R 유전자를 하나씩은 반드시 물려주게 되고, 따라서 이 두 사람도 혐알기가 가능한 잡종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두 사람 남았죠.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자, 라지 R, 스몰 R에 태어났는데 스몰 R 줬으니까 그럼 라지 R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연히 이 사람이 라지 R, 스몰 R인데 라지 R만 줄 수도 있어요. 유전자는 계속 똑같이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통점이 있다면 무조건 라지 R은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라지알바 해서 라지알은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 뒷자리에 라지알이 올지 스몰알이 올지는 모른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생각해보기엔 귓불 유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귓불 유전 가계도 분리형, 부착형 나와 있는데요. 자, 분리형이 우성일까, 부착형이 우성일까 이걸 알아야 누굴 적던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과서 89쪽에 나와 있는 우성하고 열성이 어떤 형질이 있는지 외워야겠다.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라 우성, 열성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경우를 찾아요. 이 가가 속해 있는 경우처럼 엄마, 아빠 모두 분리형으로 똑같은데 자손에서 갑자기 부착형이라는 새로운 애가 나온 이러한 경우를 찾습니다. 가계도에서. 여기도 있죠. 부모 모두 분리형인데 갑자기 자손에 부착형이 나왔네. 이러한 경우에서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질이 나타나면 부모가 무조건 우성, 자녀가 무조건 열성이에요. 부모가 우성, 자녀가 열성. 이거는 간단히 생각해보면 되죠. 만약에 이 분리형이 열성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순종일 거예요. 그럼 순종인 자녀에게서 무조건 순종만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애가 나왔다는 거는 이 두 부모가 라지, 스몰이처럼 잡종이었다는 거고 따라서 스몰이만 받으니까 새로운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이렇게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질이 나타나면 부모가 우성, 자녀가 열성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우리가 귓불 유전 가계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립 유전자에 알파벳을 붙여보면 귀는 이어기 때문에 라지, 스몰이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래서 우성은 라지, 열성은 스몰이 해보면 분리형 귓불을 가진 사람은 라지이거나 라지, 스몰이가 되겠죠. 그리고 부착형 귓불을 가진 사람은 스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 생각해보기 가계도에서 부착형 귓불을 가진 요 파란색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무조건 스몰이겠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몰이 먼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분리형인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분리형인 사람들은 일단 분리형 귓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이렇게 라지이라는 분리형 유전자를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이때 나머지 다른 하나는 뭘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가계도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분리형 부모에게서 부착형인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스몰이 하나씩은 각각 부모가 하나씩 준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부모는 라지, 스몰이 결정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이 방식대로 또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딜 보냐? 여기 왼쪽 볼게요. 자, 이 두 사람 스몰이 이 두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두 부모가 스몰이를 하나씩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이 사람은 스몰이인데 따라서 여기 보면은 아빠는 스몰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몰이 두 개 중에 하나 줬을 거고 그럼 나머지 스몰이 하나는 여기 엄마가 줬겠네. 그쵸? 따라서 이 어머니는 라지 스몰이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어요. 자,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라지만 받았을 수도 있고 라지 하나, 스몰이 하나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추측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둔다. 또는 여기다가 라지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전 가계도가 나오면 무조건 이 단계를 명심하고 순서대로 해야 틀리지 않아요. 4학년 색채 유전 가계도 분석 첫 번째,
우열관계를 파악한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손에 나타난 경우 부모가 우성, 자녀는 열성. 그 다음에 열성 형질인 사람의 유전자형부터 적어준다. 이때의 규칙은 우성은 대문자, 열성은 소문자로 표현한다. 그쵸? 그 다음에 열성 형질인 사람 유전자형은 무조건 순종이다. 자, 세 번째,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나머지 우성 표현형인 사람들 유전자를 구할 때 이때 추측은 금물이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10분이 넘어서 여러분들 97쪽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영상 풀이 볼 사람들은 보고요. 아니면 이론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